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코너는요, 대선 민심 로드맵입니다.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민심의 지표가 되는 여론조사에 계속 눈과 귀가 쏠리기 마련인데요. 여론조사 전문가이십니다. 메타보이스의 김봉신 부대표님 모시고 대선을 앞둔 국민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한번 속속들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누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안녕하십니까. 군인 같은 모습이어서 제가 예. 긴장을 하게 되는데. 예. 지금 네, 알겠습니다. 우리 부대표님 하하하 이렇게 웃음으로 네, 저를 맞아 주셨습니다. 제가 당황하게 되네요. 자, 그러면 대선을 지금 20여일 앞뒀는데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종 7명의 후보가 확정이 됐는데 여론조사가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될 거잖아요. 지금도 되고 있고. 근데 예. 저는 이것부터 여쭤보고 싶어요. 여론조사를 좀 재미있게 보는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 이재명 후보가 지금 현재로서는 압도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이 뭐 뻔하지 뭐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좀 재미있게 보는 방법이 있을까요? 글쎄요. 네. 숫자이기 때문에 네. 뭐 압도적으로 나온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이제 전체를 안 보고 자기네 동네를 보는 거는 좀 재미가 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동네를 지금, 본다? 그렇죠. 동네라는 게 이제 광역인데요. 이재명 전 대표가 지금 사실은 대세론에 있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네네. 여론조사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근 지금이 5월인데 한 4, 5월 해서 2개월 2개월 정도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더 낫다라는 결과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누구나 다 그렇게 볼 텐데 과거하고 좀 다르죠. 과거는 뭐 A 후보, B 후보가 누가 더 높거나 낮다 뭐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대세론을 유지하면 이거 뻔히 이제 대세론 유지하니까 재미가 없다 이렇게 뭐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그 지역별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볼 때 지금 사실은 전체적으로 따지면 과거에는 대한민국 이제 동쪽은 보수세가 강하고 서쪽은 이제 민주당세가 이제 좀 강했습니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에 있는 그 대략 충남의 가운데 정도 해서 거기서 굉장히 맞붙기도 했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전국 선거를 딱 한 군데만 봐라. 딱 한 군데만 봐라. 이러면 어디를 보느냐면 충남을 충청권. 봤습니다. 네, 충청. 그것도 뭐 대전도 좋지만 보통 이제 천안 정도를 딱 집어서 보면 이게 전국의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네네네. 천안, 아산 뭐 요 근처에 있지 않습니까? 완전한 수도권도 아니지만 또 수도권이 아니지 않은 것도 아닌 것 같고 묘하죠. 네네. 수도권이기도 하고 최근에는 이주도 많이 되어 있고 이주하는 인구도 많고 그래서 급속히 발전되는 여기를 보면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떤 측면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충청에서 그어지는 전선이 PK에서 그어지는 거 아닌가. 충청까지도 민주당이 좀 우세하지 않나. 이게 2022년 지방선거에는 충청권이 전부 다 국민의힘이 더 우세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번에 어떻게 되나 봤더니 지난번 보궐에서는 또 충청권에서는 민주당이 또 이겼습니다. 와, 진짜 종잡을 수가 없네요. 그렇죠. 지난 4월 보궐에 4월 보궐에서 거제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이 이겼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투표율이 낮은 상황이었지만 진보 교육감이 이겼습니다. 부산에서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건 잘 알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보수 쪽에서는 TK를 중심으로 PK 쪽에 전선을 긋고 이걸 사수하려고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민주 쪽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충청을 완전히 접수한 상태에서 PK로 진격하겠다. 이런 서로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전쟁 같다 정말. 네. 그 상황에서 그러면 핵심적인 격전지가 어디 있냐? 난 충청을 보겠다. 나는 경기를 보겠다. 서울을 보겠다. 아니면은 진짜 PK를 보겠다. 이렇게 해서 거기서 부닥치는 그 어떤 공약이라든지 정책들 그리고 후보들의 동선 그 유세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재미가 있습니다. 네, 그럴 것 같네요. 전체적으로 보는 추이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서 지역별로 어떻게 민심의 변동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 세밀하게 보면 더 재미있게 여론조사를 볼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그럼 오늘 어떤 조사 준비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좀
본다면 전체적으로 일단 전화 면접 여론조사는 다 아시다시피 이제 전화 면접 조사가 있고 그 다음에 ARS 조사가 있겠고요. 네. 그렇게 나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출틀이라고 했을 때는 가상 번호가 있고 이제 RDD가 있는데요. 무선 RDD. 네네. 그래서 고르게 섞었을 때에 JTBC가 메타보이스에 의뢰한 조사 같은 경우를 먼저 한번 슬쩍 살펴보겠습니다. 이 조사는 JTBC가 메타보이스에 의뢰를 해서 역시 가상번호, 무선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 조사입니다. 4월 네. 5월 4, 5일 조사를 했고요. 메타보이스 서던포스가 이제 공동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되겠는데요. 예, 참조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 조사에서 보시게 될 것 같으면 자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이제 김문수가 핵심으로 떠올랐는데요. 그렇죠. 이때 20% 포인트 격차로 이재명 대표가 우세했습니다. 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48, 28, 8입니다. 요게 지난 4일에서 5일까지 예. 이게 취가 된 거죠, 주사님. 가만히 생각하시면 이제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네. 전화 면접 조사이고요. 이 조사에서는 재질문을 한번 한 겁니다. 전화하면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한테 그랬을 때 이제 한 48 나온다. 요 얘기죠. 그 잘 모름이 지금 13이잖아요.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든 게 아닌가 저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어떻게 맞습니다. 그렇죠. 보통 여론조사에서 잘 모르면 한 25까지도 나오는데요. 어. 잘 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관여도, 선거 관여도가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죠. 네. 48. 저거를 이제 흔히 표현할 때 2명 중 1명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50%. 50%. 절반 정도는 이재명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김문수 28.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하셔야 될 건 김문수, 한덕수 이게 단일화는 단일화인데 이 단일화 컨벤션은 아닌 단일화. 이거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서로 이제 어깨 싸움이 있는 것처럼 비쳤던 그거 직전이에요. 그렇죠. 4일, 네. 5일이기 때문에 이미 그거 직전입니다. 파동이 파동. 나기 전이죠. 그러니까 파동. 후보 교체 쿠데타라고 표현을 하는 쿠데타. 이제 표현은 많이 있는데 합시다 좀 그렇게 예. 우리끼리인데 예. 뭐 어떻습니까? 이제 뭐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보통 이렇게 제가 하면 그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통은 컨벤션이라고 하고 네네. 그래서 좋은 효과가 있는 컨벤션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해야 될 텐데 지금은 그 과정이 저는 컨벤션 효과보다는 노이즈 마케팅 효과 만약에 높아진다면 사실 그렇게, 근데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게 지방선거나 총선에서는 그냥 아예 떠들썩하면 표가 많이 나오지라고 생각했지만 대선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보통 극약 처방 같은 거를 할 때 선거에서 이제 노이즈 마케팅을 위한 그야말로 노이즈 마케팅이 사실상 약간 네거티브한 정보들도 막 흘러나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방송이나 언론에서 확 들어와주는 시선 잡기인데 지금 그런 효과가 있게 하여튼 전입니다. 전으로 따지면 20% 포인트 격차니까 굉장히 큰 격차죠. 네. 예, 굉장히 큰 격차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전화 면접에서 이렇게 큰 격차가 네. 마이크를 조정 중입니다. 예. 큰 격차가 전화 면접에서 난다는 거는 전화 면접에서는 관여도가 다소 떨어지는 국민분들도 많이 들어오신다. 이걸 생각하시면은 그러면은 조금 아직은 좀 지지 강도가 세지 않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분들이 절반 이상이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치적인 어떤 관여도로 따지면 절반 정도는 그 저관여자입니다. 네. 그런 분들이 좀 다수 잡히는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이와 같이 격차가 크게 벌어지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 얘기는 관여도가 떨어질 때는 대세론을 따르고 또 인물론을 따르는데 네. 지금은 대세론이나 인물론이 그러면 이재명 후보에게 많이 맞춰져 있다. 그거는 왜 그러느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이제 코끼리를 보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이재명을 보라고 많이 한 거는 맞아요. 가리키고 있어요. 계속 손가락으로. 예. 저쪽을 보세요. 예. 이재명 망원집과 함께.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는 저는 보수도 좋습니다. 이랬거든요. 예. 중도도 좋고 보수도 좋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뭐랄까 선점 우위가 된 거죠. 보수에 대해서 합리적 보수나 이런 쪽에 대해서 좀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까지의 정세를 본다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네. 48대 28로 셌다. 여기서 한 가지. 네. 여기서 중도에서 58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중도에서. 김문수 네. 19.
지금 김문수 후보로 이제 어쨌든 간에 단일화가 된 건데요. 그렇게 되면 김문수 후보는 중도에서 표심을 많이 잡아야 돼요. 근데 지금 행보를 보면 사실 그 대구의 서문시장부터 맨 첫 번째 유세 장소로 꼽았기 때문에 중도보다는 보수층 결집을 위한 행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럴 수도 있죠. 네네. 그래서 이제 김문수 후보는 가야 될 길은 멀고 시간은 지금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돼서 분발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라는 분들 중에서도 54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뽑을 거다. 예, 반드시 투표하겠다라는 분들 중에서 54%. 아, 네네네. 그러면은 더 올라가죠. 그럼 이 지금까지의 흐름만으로 따지면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 다자 구도에서도 상당히 절반 정도의 지지를 얻는 그런 후보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당선자가 나올 수 있는 네.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따지면은 다자 구도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지금은 1강 1충 1약 내지는 1강 1충 다약 구도잖아요. 네. 그랬을 때 그 1강이 어느 정도의 폭발력을 가지고 맞아요. 가느냐, 이게 예, 예, 유지가 예. 되느냐, 뭐 이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지지자들이 그러니까 민주 진영을 지지하는 세력들의 어떤 바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번에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이겨야 되고 전체적인 지지율을 봤을 때 50%를 넘느냐 마느냐의 싸움이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론조사 전문가로 보셨을 때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살짝 전망까지는 아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시면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럽습니다. 네. 조심스럽게. 일단은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계속 낮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네. 이 같은 조사에서 한덕수가 31위였는데 그러면 한덕수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 김문수를 갈 지지하실 것이냐. 수가 있으니까 네. 31까지는 올라오고 그다음에 이제 노이즈 마케팅 효과가 조금 있으면 보통 이제 전문가들은 예상은 이거보다는 한 30% 중반까지는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지지도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느냐 하면 아, 네. 그게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누가 나오더라도 누가 경쟁을 하더라도 이재명 그 후보의 지지도를 삭감하는 효과, 요 힘이 있느냐인데 이게 힘이 약해요. 네. 이게 김문수가 나오건 한덕수가 나오건 이거를 좀 꺾어야 되는데 꺾지는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게 꺾일까? 라는 부분인데요. 제가 봤을 때 그거는 ARS가 다르고 그다음에 전화 면접이 다를 텐데 그러면은 많은 국민분들이 좀 관여도가 좀 낮더라도 참여를 많이 해주시는 결국 이분들이 투표를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선은 보통 이번 대선도 한 75는 넘어갈 것 같은데요. 75 투표율이 네네.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조금 관여도가 떨어지고 생계에 관여도가 더 있죠. 생계 또는 학생들이나 젊은 분들은 개인사 공부하는 거나 취직이나 뭐 아니면 뭐 연애 이런 것들을 관심 있는 이런 분들이 투표장에 나와서 누굴 찍을 때 결국은 마지막에 대세론하고 인물론을 보게 될 텐데 그때 어떻게 될 거냐는 추가적으로 봐야겠지만 지금만으로 따지면 네. 이재명 대표의 대세를 아직은 꺾이지 못하다. 어느 후보도 거기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이준석 후보가 8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조사에서는 보통 그러면 5에서 한 14이라고 보실 텐데요. 그 잠재력이 어디로 가느냐 마느냐 아니면은 그 직진 끝까지 간다. 뭐 이준석- 예상을 그냥 네. 제가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보자면 이재명 지지하는 48에서 김문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준석에서 김문수로 옮겨질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느냐 저는 그냥 뇌피셜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준석의 8이 오히려 5까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추이를 보자면 제 예, 예. 개인적으로 전 잘 모르지만 봤을 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럴 수 있죠. 이준석 후보의 최대 잠재력은 10% 중반. 아주 낮게 따지면은 3% 정도. 요렇게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3%까지 보는군요. 예, 밑으로 많이 빠지기도 하고 되게 올라가기도 하는데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이준석 후보가 완주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맞아요. 지금은 예. 완주를 한다면 요 흐름이 아주 크게 바뀌지는 않고 이준석 후보도 어느 정도를 먹는 상황에서 쭉 갈 가능성이 있겠다.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근데 그 12.3 비상계엄 이후에 한동안 여론조사 표본이 오염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화응답도 많이 해야 되고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즘에는 그러면 좀 이런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됐나요? 여론조사 표본에 그것과 있어서? 관련해 가지고는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중도 성향이신 분들이 40에서 한 50 사이, 40 한 5 정도 나오면 어느 정도 이제 중도 표심이 이제 확보가 됐다는 건데 네. 보수가 더 많이 나오면 이상하고요. 중도보다 더 많이 나오면 네. 그거는 좀 이상하고 진보는 보수보다는 약간 적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은 중도이신 분들이 되게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4%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있으니 중도가 가장 많은데 거기에서 절반 조금 넘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 이런 흐름이다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여론조사를 앞으로 이제 계속 지켜보게 될 텐데 민주당 차원에서 이렇게 민주당 여기 오셨으니까 민주당 차원에서 앞으로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론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예, 여론조사 자체에 굳이 뭐 신경 쓰는 건 아닌데 제가 봤을 땐 민주당이 메가 이슈를 개발해가지고 내는 게 어떠냐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 마케팅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언론에서의 지면이나 네. 방송을 너무 많이 차지하게 되면 민주당이 노출량이 좀 적어질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은 메가 이슈, 과거로 따지면 뭐 노무현 대통령이 수도 이전을 이야기를 한다든지 뭔가 아젠다 형성이 필요하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아주 강력한 무엇인가 뭐 어떤 뭐 무상급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 왔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작은 소확행도 좋지만 그러한 것을 통해서 어떤 여론을 선도하는 그런 것들도 중요하겠다. 또 뭐 20% 이상 물론 지금 대선 한 달 그 짧은 기간 동안의 초반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아젠다 형성을 해가지고 이번이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오히려 초반이기도 하고 몇십 % 차이가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 아젠다를 형성해서 뭔가 갖고 올 필요가 있다. 예. 네, 볼 수 있겠군요. 오늘 저희가 좀 시간을 짧게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감사합니다. 마무리하는 걸로 해야겠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이신 메타보이스 김봉신 부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길게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이재명입니다.